안녕하세요. 놀이로 결정적 시기의 영유아와 육아맘의 성장을 돕는 아이가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18개월 아기들의 생떼를 쓰는 행동, 고집을 피우는 행동에 대한 훈육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아이가치 놀이 수업 하다가 발견된 반응으로 일상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수업 중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18개월 전후 시기 아이인데 막대로 밀어보자 하는데 안 밀어요. 동물 펼쳐서 미끄럼틀 태우자 라는 문제 해결력을 경험해보는 놀이였는데 한번 딱 해보고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수업 중에 즉각적인 모방이라든지 탐색해보려고 하는 반응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상호작용해보니 일상에서도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 아기들도 20개월 아기라든지 전후 시기 아기들도 비슷한 반응들을 저희가 회의 중에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18개월 전후 시기 아기들의 훈육에 대한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18개월 아기들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는 반응들은 이런 게 있었는데요. 블럭을 끼워봐 했더니 안 된다고 생떼를 부린대요. 그리고 손잡고 가자, 찾길 위험하니까 라고 하니까 절대 손을 안 잡는데요. 그리고 찾길 위험해서 안 돼 라고 막으면 되려 자기 머리를 엄마한테 찌으면서 승질승질을 부린다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재접근 시기가 왔나 봐요 라고 해서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엄마를 아는 채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킨대요. 아이들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많이 힘드시잖아요. 들어주자니 버릇 나빠질 것 같고 안 들어주자니 아이 감정에 상처를 남기는 것 같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8개월 전후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훈육 방법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8개월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가인 에릭슨에 의하면 8단계 중 지금 두 번째 단계에 해당돼요. 첫 번째는요, 양육자로부터 원하는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경험을 하는 시기였어요. 첫 번째 이 과업을 잘 발달해 왔어요. 이제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을 단계거든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하고 충분히 경험하여서 성취감을 느끼면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육자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하면 안 돼, 야단치고 겁주면요, 수치심과 의심을 갖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잘 경험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해서 세상을 연습해보는 시기로 생각하셔야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도성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등 다른 발달은 아주 미숙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존중해주고 싶지만 말도 안 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정말 논리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달은 이해되었으니 이제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 영상으로 18개월 전후 시기 아이 훈육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 텐데요. 훈육이라 하니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훈육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방법을 안내할게요. 훈육에 대한 개념을 알면 훈육을 해야 할 때와 아닐 때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엄마 마음에 36개월 이전에는 훈육하지 마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자책으로부터 혼돈을 줄일 수 있어요. 훈육이라 하면 워낙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 와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합의된 정의도 뚜렷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 훈육이라 하면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어서 불편했을 텐데요. 훈육의 개념은 단어 그대로 해석해봐도 알 수 있듯이 가르칠 훈입니다. 기를 육이에요. 동양적 의미로 이치와 도리에 따르도록 내천이죠. 물 흘러가듯이 가르쳐서 기른다라는 뜻이에요. 복종과 규제만을 일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이치로 가르치는 과정을 지금 필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 36개월 이후에 가르친다는 말이 안 되죠.
36개월 이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기 조절력, 성격 형성, 두뇌 발달, 전인적인 성장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아이는 세상을 배워가는 중이니 바른 이치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훈육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 덜어내시고 어떻게 아이 발달에 맞게 훈육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자율성을 잘 기르게 도와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18개월이 되다 보니 이거 여기 있네? 라고 하는 관심 전환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주도성이 많이 자랐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훈육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3단계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 죄책감 없이 현명하게 훈육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훈육 방법의 이 원리는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 설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훈육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일 거예요. 제한 설정의 A, C, T 3단계인데요. A. 감정을 인식하기 단계. C. 제안을 전달하기 단계. T. 대안을 제시하기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아이 훈육을 하시면 될 텐데요. 먼저 A부터 설명하자면 감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블록이 끼우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했구나. 아이의 모든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감정을 수용해라는 거지 행동을 수용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럭이 꽂는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던져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차에 관심 있었구나. 그러니 차로 뛰어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수용해 주라는 뜻이 아닌 거죠. 감정만 수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을 수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만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완이 됩니다. 친구나 남편이 너 오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완되지 않아요? 아, 우리 남편이 나 힘든 것 좀 잘 알고 있네. 나 공감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수용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제안을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던지면 안 돼 라고 짧고 굵게 얘기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안 되라고 표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요, 뉘앙스,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정보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드러운 어투는요,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요. 그래서 짧게 안 돼, 던지는 건 나빠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까지는 아주 잘하실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던지면 안 돼. 엄마 도와주세요 해. 이때 언어 표현이 어려운 시기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손짓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라든지 인형을 던졌어요. 그러면 토닥토닥 해야 돼. 아야 해. 라고 해서 토닥토닥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조심해서 올리는 거야. 던지는 게 아니라. 찾길에서는 엄마 손 여기 잡아. 라고 한다라든지. 식탁 위에 컵 두는 거야. 라고 하는 언어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손 안 잡으려고 한다. 톡톡 털고 엄마 손 잡자. 라든지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해요. 이 모든 과정을 짧고 감정을 빼고 하셔야 됩니다. 훈육의 구체적인 실험 목표는 뭐냐면요. 이 3단계에서 세 번째 과정을 아이가 수용해보는 경험이에요. 이 대안까지 수용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하신 거예요. 아이가 세 번째 단계까지 수용한 이 경험을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번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 다 실패해도 돼요. 엄마가 솔로몬이에요? 매번 어떻게 현명하게 이 과정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10번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번은 시도해 보는 거죠. 아, 안 돼서 어려웠구나.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도와주세요 할까? 라고 해서 이걸 아이가 수용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방법으로 훈육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막상 일상에서 하려면 생각나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A 뭐라고요? 감정을 인정하기. 두 번째 제안, 안 돼! 라고 하는 제안을 전달하기. 세 번째,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기를 해요. 성공 사례는 다른 육아맘한테 도움이 되고요. 실패 사례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18개월 아기의 훈육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올바른 훈육을 통해 아이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일상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해요. 아이는요, 무한 자유가 아니라 한계와 기준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라갈 수 있으니까요. 더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